사람들은 당신이 힘들 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이 잘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당신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는 동정하지만 타인의 행복에는 쉽게 괴로워한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질투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면 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괜찮다고 느끼던 삶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도 괜찮고 생활도 비교적 평온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연봉도 훨씬 높고 회사도 더 유명합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제까지 괜찮다고 느끼던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그대로이고 직장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비교의 기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자주 자신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감정이 태어납니다. 그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동료가 승진했을 때, 누군가가 예상보다 더 큰 인정을 받을 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성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아닌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속에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가 깊어질수록 시기심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질투는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비교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감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큰 문제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일로 그는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그를 칭찬했고 회사에서도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프로젝트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타이밍이 좋았던 거겠지. 겉으로 보면 그저 가벼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 속에는 조용한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이 인정받고 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묘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부자를 보며 강한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나 유명 배우를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다른 세계 사람이야. 하지만 친구가 성공하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질투는 비슷한 위치의 사람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친구, 동료,
형제, 같은 직장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은 우리 마음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성공은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공격적인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그를 조금 불편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차갑습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표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불편해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자신이 조금 더 잘 되기 시작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흔한 인간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는 쉽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성공은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때로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은근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생각보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비교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은 때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비교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그 사람의 기준 속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교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답을 제시합니다.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비교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교가 많아질수록 질투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바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성장, 자신의 삶, 자신의 길, 이것에 집중할수록 타인의 삶은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비교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인간이 가진 비교의 본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진짜 평온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질투를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